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 유류분 분쟁과 평가 문제에 대해서 그 유류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순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몰라갖고 나중에 소송에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순서는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한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증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증부터 반환한 이후에 증여자한테 남는 금액이 있으면 청구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유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한테 그 청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증 받은 자한테 먼저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생겼다. 그러면 다시 증여 받은 자한테 청구를 하는 것이죠. 유증은 뭐고 증여는 뭘까요? 증여는 살아생전에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증여라고 하고요. 유증은 돌아가시면서 증여를 하는 걸 말합니다.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A는 B한테 줘라. 뭐 이런 것이 바로 죽으면서 하는 증여를 유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소송 간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간에 문제점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유증자와 증여자가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 동시에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증자와 합의했다면 다음에 증여자한테는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증한 사람이 5억을 받고 있고요. 증여받은 사람이 5억 받았습니다. 근데 유류분 청구권자가 4억 원을 받아야 돼요, 지금. 그러면 4억 원을 받으려면 유증과 증여 중에 유증자한테 먼저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증자한테만 청구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잘 모르고 유증자한테 2억을 청구하고 증여자한테 2억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증자가 2억을 주니까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여자한테 2억을 더 청구하려고 했더니만 증여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고 소위 말해서 배째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법의 규정상 그 유류분 반환 청구 순서는 유증자한테 전부 다 먼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증여자 걸 받아야 되는데 유증한 사람한테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증여자한테 받겠다고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무조건 4억 원을 유증자한테 받고요. 유증자는 부족한 부분을 증여자한테 자기들끼리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싸움이 일어나면은 도대체 유류분 재산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기증여 재산이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20년 전에 큰아들한테 10억을 줬다. 그러면요, 증여 시점에 평가액으로 합니다, 원래는. 그러나 유류분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유류분에 대한 재산 평가는요, 돌아가신 시점, 상속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뭘 줬다 이거예요. 부동산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10억짜리라 할지라도 상속 당시의 가액을 판단해 봐요. 15억이다 그러면 15억, 특히 시가나 감정가로 한다는 거죠. 15억으로 인정해서 15억으로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유류분 반환 금액을 계산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요, 유류분 반환 대상 중에서는요, 일부 사전 증여한 것들이 뭐 현금을 10억을 증여한 경우도 있겠죠. 뭐 큰아들한테 10억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일이 1990년이에요. 그랬는데 돌아가신 날은 2020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동생이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형은 10억 원이 유류분 그 반환 청구할 때 그 재산평가 금액이 10억 원으로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억 원은 돌아가신 날 30년 뒤에 매년 물가 상승률을 채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4%다. 그러면요. 무려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 재산 평가는 32억 4,339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고서 무작정 소송에 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을 똑같이 30년 전에 증여했습니다. 10억 원짜리를.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가치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 굉장히 떴어요. 그래서 100억 원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100억 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재산은 없다 치겠습니다. 그럼 100억 원에 대해서 서로 유류분 그 재산을 평가한 게 100억 원이잖아요. 100억 원에 대해서 자기 유류분 권한에 맞춰서 재산을 가져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유류분 분쟁이 일어난다면요.
소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송은 거의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분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원만하게 협의 분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나몰라라고 돌아가시면 안 되겠다 이거죠. 유언 상속 등을 해서 자리매김 뭐 질서를 좀 지킨 다음에 유언 상속 등을 통해서 나중에 상속인 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권력상정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만하게 그 상속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과 원만한 보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송은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요. 제 콘스탄트 김이 이제 저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증여 쪽을 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상속세, 증여세, 절세 자습서라고 해갖고요. 그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간단한 팁들 위주로 적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참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사례가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의 VIP 컨설팅 사례들을 통해서 절세 전략을 실전 절세 전략이죠. 그거를 사례들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VIP 컨설팅입니다. 이 책들을 나중에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참조를 하신다면 보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 버는 상소, 유류분 분쟁과 평가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